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네,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뉴스 시사계의 진돗개 이종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목소리에 힘이 좀 들어가셨습니다. 네, 진돗개라고 하니까 사명감이 확 불타오르네요. 예, 그나저나 어제 거울아에 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었다고요? 뭐 저에 대해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네. 좀 이긴 승자는 좀 관념과 여유가 있어야죠. 예. 너무 그러시지 마시고요. 애정을 가지고 저희 방송 청취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측면승부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네. 정면승부가 무서워요. 오늘의 이슈는 뭡니까? 하루 100회 통화. 예? 100통을 한다고요, 하루에? 예. 당신은 누군가와 하루에 100회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예. 딱 이 곽 박사님한테 드린다면 예. 예. 그런 적 있으세요?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전화기를 뒤져보니까요. 네. 저는 하루에 제일 많이 한 게 평균 한 20통 됩니다. 하루에. 예.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적은 편도 아닌데요, 그 정도면? 그럴 때마다 아주 지겨워서 전화기를 꺼버리고 무음으로 해놓고 받지를 네. 않습니다. 그런데 예. 한 사람하고 하루에 100회 전화 통화.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다는 거 아닙니까? 누굽니까, 그분이? 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에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 무려 1000회 통화를 한 것으로 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었거든요. 기억나시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4개월, 그러니까 120일 동안에 1000회를 통화를 했어요. 예. 자, 120일 중간에 또 이렇게 휴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제외하게 되면 거의 하루 100회 이상 통화를 한. 이런 아주 좀 놀라운 경이로운 이 정도면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두 분이 사귀었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운 열애를 하는 사이여도 하루에 100회 통화합니까? 예. 아니 근데 1000회를 통화한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4개월 동안 1000회고 하루에 100회. 하루 평균 거의 100회 이상 이렇게. 법무국장이면 검사이신가요? 그렇죠. 예, 검사. 네, 그러니까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는 자리인데요. 예. 예, 이 자리가 상당히 요직입니다. 왜냐하면 법무부에서도 검찰 담당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검찰의 인사와 예산을 다 관리한 딱 그렇군요. 길목에 있는 그런 보직인데. 네. 그럼 우병우 사단이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래 처음 임용될 당시부터 예. 논란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검장보다 한 급 위가 보통 이 검찰국장으로 가는데 그렇군요. 그 당시에 한 급 밑에를 이렇게 기용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걸 또 장수를 했습니다. 2년 넘도록 계속 그 자리에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오늘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돈봉투 회식 관련해 가지고 네. 지금 좀 조사를 해라. 감찰을 해라. 회식은 또 뭡니까? 그 얘기도 모르세요? 저는 모릅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인데 저는 그 요새 뉴스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스 정면승부에서 모든 걸 다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 오늘 이제 불거진 사건이 뭐냐면, 예. 그러니까 4월 21일. 네. 그러니까 얼마 전입니다. 예, 지난달이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게 4월 17일이었고, 예. 그로부터 나흘 뒤. 예. 특별수사본부장인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수사팀 예. 검사 6명. 예. 그리고 안태근 검찰국장과 검찰국 소속 검사 3명이 예. 서초동의 한 복집에서 회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자,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복집 사건이 이렇게 많아요? 검찰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자리에서 안태근 검찰국장은 특별수사본부 쪽에서 나온 검사들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거고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국에서 나온 또 이 검사 3명에게 돈봉투를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차 지급을 했어요. 예. 이런 일은 좀 이례적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별수사본부 이제 수사 거의 마무리 단계니까 고생했다. 예.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자기 직속 부하들이니까 고생했다라고 이렇게 돈봉투 주는 건 이해가 가는데 왜 검찰국장이 와서 이거를 주느냐 돈봉투를. 게다가 또 이영렬 또 이 서울 지검장,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상급 기관에 있는 간부들에게 왜 돈봉투를 줬냐.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을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좀. 돈 봉투만 교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액수는 안 나왔나요? 액수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 예, 그 정도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경력금 차원에서 그렇게 개인 월급에서 주셨겠죠, 그러면?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죠. 판공비에서 주시나요? 그러니까 이른바 판공비 내지는 뭐 있지 않습니까? 특수활동비. 늘 논란이 되는. 저는 그런 위치에 있어 보질 않아가지고. 예. 뭐 이제 그래서 검찰 쪽에서는 관례적으로 그렇게 보통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우병우 전 수석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천여 차례 정도로 통화할 정도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안태근 검찰국장이 사실은 그래서 이 통화 때문에 지난 그 특별수사본부 수사 당시에 우병우 전 수석 수사하면서 이분도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봐준 거고 그 봐준 거에 대한 대가로 결국 고맙다는 뜻으로 이렇게 돈 봉투를 준 거 아니겠느냐 이런 이제 분석이 50만 원, 100만 원씩요? 예. 너무 작은데요? 그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찌됐건 자기 부하들 아닙니까? 검찰의 후배들이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화가 나려고 해서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예.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일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7주년 되는 날입니다. 벌써 37년이 지났네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으니까요. 이번 기념식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된다고 하죠. 9년 만의 일입니다. 현지 대통령이 또 기념식에 참석할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와 전화 연결해서 5.18 역사적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5.18 민주화 운동 추모 분위기인데 올해는 분명히 이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진보 정부가 들어서고 나니까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새롭게 논의가 되고 더구나 임을 위한 행진곡도 이제는 재창을 하기로 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어저께 그 광주 5.18 그 이제 국가폭력과 트라우마 그 국제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예. 네, 그랬더니 그 현지에서 그 분들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고요. 예. 그 노래 한 곡이 그 부르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들 그 상처를 많이 받으셨는데 이제 그 정상화된다는 점에서 뭐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 자체가 그 이 광주의 추모 과정에서 나왔었던 그런 노래인데 그걸 추모식에서 못 부르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됐던 짓이죠. 그렇죠. 벌써 그게 37년이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때 아마 그 시점에서 나왔던 노래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교수님도 익숙하시죠, 이 노래, 그죠? 그럼요. 예. 처음 노래를 들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 산재였던 사랑도 명예도 이런 게 아니없이 아마 이제 저는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무렵에 그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남은 자의 어떤 책임감을 그 강조하는 그런 노래였죠. 그렇죠. 이분 작사가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백현 선생님 시에다가 이제 황석영 씨가 맞습니다. 그걸 주셔서 이제 붙인 거죠. 지난 9년 동안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이 상당히 그 보훈처장의 대응과 함께 논란의 중심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또 국론의 분열을 초래한다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변명도 됐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과연 북한 영화에다 이 곡을 갖다 썼다고 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이 김일성 찬양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어떻습니까? 아주 치졸하기 짝이 없는 그 논리죠. 북한에서 그냥 나의 살던 고향 같은 노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 노래 여기서 못 부릅니까? 북한은 지금 휘바람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한에서 휘바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5.18은 북한군이 주도했다. 이게 뭐라 그럴까요? 블로그나 SNS상에 참 많이 올라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전두환도 어처구니 없다고 했는데 예. 이번 회고록에다가는 이 얘기를 받아서 써놨죠. 예. 근데 만약에 북한군이 그렇게 학살을 했다면 그 북한군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네. 무장공비 한두 명만 나타나도 전국이 난리가 나는데 네. 이렇게 뭐 그것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이 와서 왔다가 갔다고 하는 그 주장을 펴는데 네. 그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는 게 더 놀라울 뿐입니다. 네. 저희들이 그런 본질 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보다 본질적인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5.18 정신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그것이 우리 사회의 국가 폭력이 너무나 많았죠. 근데 네. 사실 사람이 많이 죽은 걸로 친다면은 네. 한국 전쟁 때나 뭐 제주 4.3 사건 때 보면은 네. 하루 저녁에 한 마을에서 광주 5.18보다 희생이 많이 발생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5.18이 이제 특별하게 남는 이유는 네. 그건 국가 폭력에 맞서서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싸웠다는 점. 그리고 네. 그다음에 광주 도청 소재지에서 이제 폭력적인 국가 권력을 몰아내고 자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자치 시행 과정에서 뭐 단 한 건의 총기 사고도 없이 네. 시민들이 공동체를 너무나 잘 유지했다는 점. 바로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네. 도청에서 죽을 줄 알면서도 네. 어떤 민주주의의 대의와 그다음에 여태까지 자기들이 헌신하고 싸웠었던 네.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적어도 300명 가량의 사람들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남아서 싸웠다는 점, 이런 점들이 네. 그 이후에 예. 한국 민주주의의 어떤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대사건이 되었습니다. 뭐 저는 그 당시 기억이 TV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 괴뢰도당들의 또는 폭동 또는 깡패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광주시 얘기를 또 많이 했죠. 그리고 뭐 간첩을 잡아서 네. 간첩이 선동했다고. 독침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피해자분들의 생각하는 5.18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 청산의 5원칙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배상, 네. 명예회복, 네. 그다음에 기념사업,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면은 네. 이 상처가 갇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사실은 이 치유라는 부분이 다른 과제도 남아 있는데, 네. 이분들이 너무너무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고 계세요. 예. 이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과거의 피해자들이 아직도 고통 속에 있다가 아니라 예.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또다시 이런 국가폭력 사건이 일어난다고 할 때 네. 그러면은 뭐 가령 예컨대 지나가던 뭐 여고생들 뭐 공수부대가 다시 뭐 대검으로 찌르고 곤봉으로 내리치고 이럴 때 누가 막아야겠습니까? 예.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쫓아가서 그것을 막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5.18 때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네. 절대로 그런 생각이 안 나올 겁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은 네. 정의란 무엇인가가 백만부 팔리는 것이 아니라 네. 그때 그렇게 희생했던 사람들을 공동체가 책임을 져줘야 하고 그렇죠. 5.18 이 유공자나 보상자들의 가족들이 네.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네. 우리 아버지는 왜 괜히 그때 뭐가 잘났다고 거기 나서갖고 괜히 저러냐 하고 네. 아주 짐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예. 또 실제로 자살률 뭐 같은 게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둬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나눴었고요. 5.18 광주 사태로 인해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많은 희생자 피해자분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직접 피해도 입지 않은 분들 중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분들에 의해서 5.18 민주화 운동의 색깔이 너무 정치화되다 보니까 퇴색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걱정 아닌 걱정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 이 5.18 문제가 안 풀리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은 가해자 집단이죠. 그렇죠. 네, 가해자 집단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나 관련자들 중에서도 5.18이 적어도 80년대에는
그 광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 네네. 또 경상도 사람들도 다 같이 싸웠었던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게 지역 감정에 의해서 그 왜곡되기 시작을 하면서 네. 왜곡됐고 또 그런 과정에 울파다 주체들도 이게 돈이 풀리면서 네. 그 5.18의 정신들이 좀 그 왜곡되고 퇴색된 부분들도 일정하게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전두환 대통령은 발포 명령도 부인하고 있는데 헬기에서 네. 직접 사격을 한 증거들이 있다 이렇게 나온 보도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부분 네.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우선 이제 미진한 진상 규명 부분에 대해서 네.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하고요. 예. 그다음에 물론 이제 그 형사 처벌은 일단 이제 이게 사실은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당사자들이 예. 사죄하거나 반성하거나 참여하지 않는데 예. 사면을 해줬기 때문에 예. 당사자들이 그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면서 뭐 북한군이 쳐들어왔다 5.18은 폭동이었다 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 우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하고 네네. 그래서 이것이 단지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는 것일 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과 당사자들에게 예. 명예회복이 아니라 예. 엄청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네네. 어저께 다른 주제도 재위상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 트라우마를 사롭게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예.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예. 이분들의 이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예.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이 나오는 것을 네. 막고 또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였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